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 한 끼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해오던 원주 밥상 공동체.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급식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도시락을 싸서 나눠드리고 있다는데요. 따뜻한 사랑이 담긴 도시락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이 한창인 요즘, 강원도에선 지난 주말 사이 추가적인 감염이 확인됐는지, 도민들은 저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강원도의 코로나19 현황을 알아봅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으로 청정지역이라 불렸던 강원도. 그러나 3월이 되자마자 확진자가 대거 추가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방역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짚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요. 더불어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든다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모임과 같은 이 사회적인 활동을 자발적으로 멀리하는 일명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되는 우울감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울한 마음에 갇혀 지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람이 좀 없는 시간을 틈을 타서 산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천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요 지난달부터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마음 처방전을 여러분들께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마음의 건강 역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윤지현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긍정에너지 듬뿍 전해드리는 윤지현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정말 여러분께 밝고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지만요.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나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나 또 스스로는 끼니를 해결하기가 조금 힘든 어르신들께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밝은 소식도 나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100여 개의 도시락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100여 개. 혼자 하나 싸기도 힘든데 네, 도시락 맞아요. 100개면 엄청난 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을 가끔도 아니고 매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곳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아침밥은 드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촬영 나오느라고 아침을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이 뒤편에서 나는 것 같거든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간 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 정성껏 분주한 손길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왜 이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와, 여기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식당이에요? 아니요, 조리실입니다. 어떤 조리실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락이요? 네네. 도시락? 글쎄요, 이 시국에 어디 놀러 가시는 건 아닐 테고 무슨 도시락일까요? 원주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곳.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만 되면 이곳 조리실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든다는데요. 직원들은 물론 복지관 사회복무요원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니, 반찬들이 진짜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 음식들을 도대체 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는 어르신들이 200분 정도 오시거든요. 지금은 못 오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갖다 드리려고 저희 직원들이 내려와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갖다 드리려고요. 네, 맞아요. 그럼 도대체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50개를 싸고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 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50개를 싸고 있어서 총 100개의 도시락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개나요. 와,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야, 힘들진 않으세요? 그럼 혹시 도와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요? 네. 네, 제가 그럼 힘 좀 보태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다슬기가 듬뿍 들어간 다슬기 아욱국과 원기 충전에 좋은 닭볶음탕, 청포 묵무침, 그리고 꽈리 고추찜인데요. 음식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만드는 기운찬 음식. 그야말로 요즘처럼 건강 잘 챙겨야 하는 때 딱 맞는 원기 회복 요리들과 어르신들이 쉽게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반찬들로 준비된 입맛 도는 한상입니다. 거기에 정성까지 가득 담겨 있어 더욱더 맛있겠죠? 이게 콩이 듬뿍 들어갔네요, 아주. 흑미랑. 색이 너무 예쁘다. 이제 도시락을 싸볼까요? 준비된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가득 담아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도시락을 만드시고 담으시고 배달을 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걱정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복지관이 모두 휴관이 된 상태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함께 제공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만든 도시락이 모두 완성됐는데요. 이젠 기다리는 어르신들께 배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으로 갈 도시락을 분리하여 담습니다. 와, 이 많은 도시락들 보이세요? 이걸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 생각만 해도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인데요. 진짜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시간에 맞춰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팀이 출동했습니다. 지금 방금 실은 도시락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요건 귀래로 가는 거예요. 귀래면. 네, 여기랑 거리가 좀 멀어서 그분들은 여기서 또 그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멀어서. 거긴 직접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나가서 배달하는 거예요. 아, 먼 곳까지 직접 배달을 네. 나가시는 거네요. 그럼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반응이 좀 네. 어떠세요? 대부분 다들 기다리시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이제 요 반찬을 가지고 생활하시니까 많이 기다리시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오늘 어르신들 기침이나 뭐 열나거나 이러신 분 있으시면은 요거 안내문 전달 좀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시게끔 얘기해 주시고 오늘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손도 이렇게 소독제 뿌리시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외곽 지역으로 배달 봉사 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요. 이제 가까운 곳으로 도시락 배달 차량이 출발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밖에 못 나가시고 식사를 잘 못 하시니까 제가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반겨주시거든요. 어르신이 계신 집에 도착했는데요. 일단 마스크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을 전해드립니다. 어르신 식사 배달 왔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마워 아주. 진짜 못 먹고 그러는데 아주 너무 고마워. 나 이렇게 또 요새 또 더군다나 병원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주 요새 밥 못 먹는데 아주 이건 너무 고맙게 잘 먹어서 아주 너무 고마워. 예. 저희 가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나 그래서 아주 인사하고 아우, 싶은데 밖으로까지 너무 나오셔서 너무 잘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태장동 어르신댁. 안녕하세요. 반찬 왔어요, 반찬. 네, 저 매주 한 번씩 오는 거 반찬. 네, 그런 거 전달해드리러 왔고, 저희가.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신 어르신께 아이고. 먼저 마스크를 씌워드리는데요. 힘들지 뭐 혼자서 또 뭐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또 이가 안 좋으니까 도시락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기다렸어요. 고맙지 뭐 누가 그렇게 지금
이웃간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반찬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도시락을 받기 위해 복지관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어르신들. 김옥분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자, 박봉신 어르신 받아가세요. 네. 어르신 맛있게 식사하세요. 도시락 받아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복지사분이 어르신 어르신들 이름을 다 항상 외우고 예전에는 식사를 여기여서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아이, 불편하지. 그런데 이렇게 고맙게 해줘서 집이 들어앉았으니 갑갑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는 거요.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럼 도시락 받으러 오시는 마음이 되게 기쁘셨겠네요. 그러고 좋지.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남숙 어르신 도시락 안 받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어르신 저희 복지관에서 어제까지만 드린 게 아니라 저희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네.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내일도 부담 없이 나오시면 안 나오시는 되시고, 분들한테 직접 네, 전화를 편하게 받아가시면 네, 되세요. 확인 전화까지 드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어르신들께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 또 일을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안 오신 어르신들이 계셔서요. 오늘 도시락을 못 받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오늘은 왜 못 받아가셨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전화 드리는 거예요? 네네. 도시락을 받으러 오지 않는 어르신들께는 안부 전화까지 해보는데요. 이렇게 꼼꼼히 지역의 어르신들을 챙기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과 함께가 반드시 필요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해 드렸잖아요. 점심이지만 새벽부터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랑의 도시락 만드는 일을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저희 복지관에서는 계속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도시락 드시고 면역력 같이 강화시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해요. 화이팅!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이때 어르신들의 맛있는 한 끼를 책임지는 도시락. 앞으로도 사랑이 가득 담긴 맛있는 도시락으로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면 좋겠고요. 이 복지관의 도시락이 더 맛있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네, 메뉴가 다슬기 아욱국, 닭볶음탕,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반찬까지 있었는데 그냥 정성이 가득가득 담긴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성도 있고요. 사실 제가 카메라 꺼진 뒤에 먹어봤는데 맛도 정말 있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복지관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께는 뭐 배달까지 해드리니까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서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도 직접 이렇게 착용해 주시고 확인 전화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또 지연 씨가 영상 끝부분에 마무리 멘트를 했듯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가 주말이었죠. 20대 줌바 강사의 확진으로 다시 한번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좀 잠잠해지기를 좀 기대했었는데 또 작은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인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현황 지금 화면에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도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빠르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코로나19 강원투데이입니다. 지난주 마스크 구매하기가 참 힘드셨죠?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앞에는 매일같이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수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오늘 구매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수는 1과 6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구매 가능한 출생연도 알려드릴게요. 화요일은 이렇게 출생연도 끝자리수가 2와 7인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하고요.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과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는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2009년 이전 출생 청소년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학생증 혹은 부모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 혼란은 지난주보다 많이 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시행 첫날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91년생인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보러 가겠습니다. 직접 마스크를 사기 위해 나선 제작진. 그래서 마스크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가장 먼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요건 포장은 5장으로 했는데 소분해서 지금 2장 들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쉽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는데요. 춘천 명동에 위치한 약국 3곳을 찾아간 결과 3곳 모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매하기는 편했어요. 그냥 혹시나 하고 나와봤는데 그냥 오후에 혹시 4시 이후에 또 사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은행 볼일 보러 갔다가 혹시나 해서 들려봤더니 바로 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장소를 옮겨 춘천 퇴계동 약국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81년생인데 제가 대표로 마스크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마스크 사러 왔어요. 예. 신분증을 내고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수정하신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저희가 하도 이 업무가 마비 상태라 할 수 없이 시간 정해서 오후 5시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도 지금 널널하니까요. 예, 훨씬 낫네요. 자기 일단 요일 지켜 나오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대리 수령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 애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대리 수령이 쉬어는 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늘 지키시는 게 수월하죠. 신분증을 꼭 갖고 나오셨는데 특히 이제 대리 수령하실 때 본인 것만 갖고 나오시고 다른 거 이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안 갖고 나오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수령 기준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서 나오시는 게 수월하겠죠. 춘천시 퇴계동 부근의 약국을 둘러본 결과 5곳 중에 2곳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큰 기다림 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마스크 오부제라는 말이 낯선데요. 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맞추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참 그렇다 내 좀 생각하고 있어 좀 쳐다보는 거야. 마스크 대란이라 그래가지고 사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한 번에 사서 조금 놀랬고요. 마스크 오부제가 되면서 사기가 쉬워졌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마스크 오부제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오부제에 대한 홍보나 이런 알려주시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도심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주택가로 좀 들어오니까 마스크를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스크 구매하실 때는 주택가보다는 도심에서 구매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를 분산시킨 덕분에 마스크 줄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고 시내 곳곳의 약국에도 구매 가능한 수량이 남아 있었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 약국보다 도심 쪽 약국이 구매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3월 9일 오후 2시 기준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국 확진자는 전일 대비 248명이 증가한 7,382명이며 강원도 확진자는 전일 대비 1명이 증가한 28명입니다. 강원도 총 28명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입니다. 춘천 2명, 원주 16명, 강릉 5명, 속초 2명, 삼척 1명, 태백 1명이며 강원도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시민은 1명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7,053명이며
접촉자는 1,132명, 자가격리자는 552명입니다. 검사 결과는 총 7,053명의 의심 환자 중 양성 판정이 28명, 음성 판정은 6,418명이며 현재 검사 중인 인원은 607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요시 군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춘천은 확진자 2명, 검사 중 88명, 자가격리자 45명입니다. 원주는 확진자 16명, 검사 중 530명, 자가격리자 176명입니다. 강릉은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타시민 포함 확진자 6명, 검사 중 44명, 자가격리자 89명입니다. 속초는 확진자 2명, 검사 중 9명, 자가격리자 35명입니다. 삼척은 확진자 1명, 검사 중 2명, 자가격리자 15명입니다. 태백은 지난 금요일 경북에서 사망 후 양성이 확인된 확진자 1명, 검사 중 0명, 자가격리자 6명입니다. 본표의 확진자는 퇴원한 완치자 포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종교활동 관련 확진자가 15명, 대구 경북 지역 방문 확진자가 6명, 의료 종사자가 1명, 유학생이 1명, 지역사회 감염이 4명, 타 지역 유입이 1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난 2월 22일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춘천, 속초, 삼척 지역은 전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원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전수조사에 따른 증가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동선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발생한 강릉 6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의 참석자로 3월 4일부터 강원도 여행 중이었는데요. 평창 진부터미널에서 내려 대관령 모던빌 펜션에서 머물렀으며 5일엔 대관령 하나로마트와 창대식당, 6일엔 횡계의 디스커버리 렌탈샵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충남도청의 권유 전화를 받고 강릉 동인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강릉 사천 시간여행 펜션에서 머물렀습니다. 7일에는 사천의 정혜영쿡, 강릉 모텔, GS25 편의점을 방문했으며 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전염 후 유입된 태백 확진자의 동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도민 중 첫 사망자인 태백 확진자는 경북 봉화 해성병원에서 위암투병 중이던 91세 여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층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후 태백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된 뒤 양성이 확인됐으며 주소지만 태백이지 실제 감염 지역은 인접해 있는 경북 봉화였습니다. 이번엔 도내 확진자 중 완치 환자 현황입니다. 총 28명의 확진자 중 속초 2명, 삼척 1명의 확진자가 완치 후 퇴원했으며 오늘 강릉 2명, 원주 1명의 확진자가 퇴원할 예정으로 강원도 내 완치 확인 후 퇴원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전파의 주 원인으로 파악되는 원주시 신천지 신도 현황입니다. 강원도의 신천지 신도 수는 총 14,289명으로 파악되며 원주의 신천지 신도는 4,939명, 교육생은 2,048명, 총 6,987명으로 강원도 신천지 수의 약 49%입니다. 원주의 확진자 16명 중 신천지 신도는 7명이며 가족 전염자는 5명입니다. 확진자 7명은 지난달 16일 원주 태장동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주 3번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는데요. 신천지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부부와 함께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주민 1명, 아파트 관리소장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원주시는 3번 확진자를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마음의 거리만큼은 가깝게 좁혀주는 미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강원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소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쓰고 있는 철원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도 훈련을 늦추지 않는데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제1선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일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웬 줄인가 했더니 바로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에 공급 가능한 혈액 보유량도 줄어 철원 소방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 또 저희한테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행사 자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좋은 일에 우리도 빠질 수 없다. 철원군 의용소방대원들도 헌혈에 동참했는데요. 헌혈이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 진압과 봉사활동 외적으로 이런 헌혈에 동참하게 돼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춘천의 한 봉사단체에서도 봄 기운처럼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자신이 받은 장학금 전액을 기부한 방우혁 학생인데요. 장학금으로 받은 60만 원을 쾌척한 방우혁 학생.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도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엄마랑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부를 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는 적은 돈이 아닌데요. 평소에 봉사도 많이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부기도 하고 뭐 조금만한 돈도 아니고 하니까 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예 살 수도 없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방우혁 학생. 그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캠페인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제에서 장희금 씨가, 강릉에서 이재덕 씨가 입점업체들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 강릉 유천지구에선 메타폴리스 상가 건물의 임대인도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25% 인하했습니다. 화천에서는 엄마손 감자탕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과 소뚜껑 위로 올라간 돼지가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요. 화천 새마을금고는 금고 건물 입점업체 3곳의 임대료를 50% 인하했습니다. 정선에선 정선아리랑 시장 내에 점포를 소유한 임대인이 농특산물 판매점 등 5개 점포의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사부급에서도 2명의 건물주가 각각 4개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강원랜드도 43개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인하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석사동 돈카눈카가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했으며, 철원에서는 동송시장 번영회가 법인 소유의 점포 2곳의 임대료를 2개월간 30% 인하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일상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착한 백신 운동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강원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캠페인에 앞으로도 강원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한결 수월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 낯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거리 약국마다 마스크 하나 구매하시려고 정말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줄을 서지 않고도 마스크 구매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헌혈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헌혈에 동참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훈훈합니다. 맞습니다. 또 방우혁 학생이었죠. 본인이 받은 중학교 2학년이 받은 그 60만 원 장학금 전액을 흔쾌히 기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기부를 한다는 게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도 이렇게 쉽사리 꺼낼 수가 없는데 좀 제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참 기특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후원 활동들을 좀 네. 많이 했다고 하는데 곁에서 그런 좋은 기운을 얻어서 저렇게 좀 흔쾌히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생각하는 건 쉬워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요즘 뭐 착한 임대료 운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요즘은요 또 마스크 안 사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요. 네. 또 아까 착한 우리 아이의 고사리 같은 정성이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구로 가볼 텐데요. 네, 코로나19 사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대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구 현황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하는데요. 2월 말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다량의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직접 그 현장으로 가서 대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마스크 긴급 조치를 내렸는데요. 실제 마스크 수급 현황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함께 만나보시죠. 젊음의 거리라 불리는 동성로. 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고 사람조차 잘 다니지 않는 한산한 풍경이 조금은 낯설더라고요. 두 분 요즘 코로나19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 나오기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시고? 네.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요즘 마스크 구하기 어떠세요? 너무 힘듭니다. 약국에도 없고 마트 이런 데 가도 구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마스크 있나요? 저기 샴마스크는 어린이 마스크 몇 개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죠? 네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또 다른 편의점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마스크가 진열 안 되어 있던데 혹시 오늘 안 들어왔나요? 아니요, 오전에 다 들어오고 들어오자마자 다 나갔어요. 오늘 몇 개 들어왔었죠? 네, 10개 정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입고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KF80이나 KF94 둘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10개씩만 입고가 돼요. 그럼 손님분들이 반응은 좀 어때요?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확실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니까 한 50분 정도 오시는데 대부분 수량이 적다 보니까 헛걸음하고 가시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엔 가까운 동사무소로 달려가 봤습니다. 여기선 과연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곳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마스크를 수령해서 통장님들한테 세대별 2매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향후에도 몇 매씩 더 나눠주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향후에는 또 아직 더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품이 확보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세대별로 다시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 200만 장이 특별 배부됐습니다. 번호표까지 받아들고 기다렸지만 단 몇 분 만에 물량이 다 동나버렸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요즘. 공적 판매처 중 한 곳이죠. 우체국 역시 마스크 판매 준비로 분주해 보였는데요. 정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예. 혹시 몇 시에 오셨어요? 아침 7시요. 7시부터 오신 거예요? 예, 예. 마스크 판매는 11시부터인데요? 예.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죠. 1인당 5매스 해갖고 250명이잖아요. 그러면 250명 넣는다고 지금. 그러면요, 오는 대로 번호표를 주든지. 지금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옮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네네. 이 추운 데서 바람 부는 데서 지금 어르신들도 새벽 7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아이들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 다 나와서 줄 섰어요. 오전 11시 판매 5분 전 대기 순번대로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준비된 수량은 단 250명분.
이날 대기 인원 반 이상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스크 가지고 며칠씩 돌려 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뭐 바쁜데도 만살 제쳐놓고 나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거 좀 위안이 되네요. 가격은 만족하는데 다른 데는 이제 또 뭐 5개 5,800원, 뭐 KF80은 조금 더 싸긴 한데 그래도 좀 비싼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체국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문제는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제 3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 쇼핑몰에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검색해 봤는데요. 문의전화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공적 판매처죠. 농협 하나로마트 달성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기나긴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직원들의 손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마스크 물량은 오늘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스크 물량은 3피짜리 한 개씩 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500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원가 판매로 해서 3피 한 개 들어서 2,780원에 그렇게 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은 미리 사전에 좀 통보를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해서 들어오는데 물량 수급 자체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사실 조금 저희들 사전에 알기가 좀 힘들고요. 네. 보통 물량은 보통 한 500개에서 600개 그 정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차례대로 번호표를 배부했는데요. 이날 준비된 500명분의 마스크 구매 물량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량이 몇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또 준비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하시는데 그 줄을 언제부터 보셨는지 뭔데? 팀장님 방금 보니까 시민분들이 컴플레인을 좀 많이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준비된 물량보다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대기 번호표를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시간은 많이 기다리셨다가 번호표를 못 받으시니까 되게 허탈한 그런 기분으로 뭐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저희들도 물량이 많으면은 왜 배분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 마음도 아프지만은 고객님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스크가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필요한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질서인데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모두 질서는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마스크 받으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아우 이거 석장 받으려고 내 오늘 500번에 딱 끊겼거든요. 예, 딱 끊기셨어요? 예. 나한테 딱 끊기니까 나는 진짜 오늘 행운의 날이라고 봐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집회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 다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위험하죠. 그 이걸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매일 정부 마스크 240만 개가 공급되고 있다는 약국의 상황은 과연 어떠할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면 마스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KF94나 80 들어왔나요? 예, 오전에 90개가 들어왔어요. 3시부터 1인당 2개씩 해가지고 5분 만에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민분들은 알기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시민들은 그래도 2개씩만 해도 그것도 고맙다고 받아갑니다. 할 수 없이. 예, 2개씩만 탁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당 얼마였어요? 개당 1,500원입니다. 예. 판매 시작 5분 만에 모두 소진. 현장에서 느낀 마스크 체감 수량은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스크 있습니까? 네, 마스크 다 나오고 없습니다. 네. 네.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마스크 정부나 기업체에서 조금 빨리 많이 생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공급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좀 골고루 좀 분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줄 서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어려운 시국에 같이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수급 상황과 더불어 대구 시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본 시간. 저 또한 대구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 춘천에서 준비했던 영상 코로나19 강원 투데이를 통해서 마스크 오브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 뭐 금스크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오늘부터 시행됐던 이 코로나 그 마스크 오브제를 통해서 마스크 구하기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신락 같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하지만 공적 판매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참 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지자체별로 마스크를 수급을 했다가 판매하기도 했었는데 네. 2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마스크 대란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으로 청정지역이었던 강원도. 그러나 3월이 되자마자 확진자가 대거 추가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방역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강원도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원도 약사회와 협업해 도내에 마스크 35만 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도내 700개 약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마스크 대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거나 그마저도 물량이 없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방역 마스크 품귀 현상은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24시간 주야로 일주일에 최소 6일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풀로 다 뽑아내고 있고요. 아직도 초입 단계라고 보고요. 마스크만 놓고 보면은. 네. 왜냐하면 실제 그 마스크는 미세먼지나 뭐 꽃가루 같은 이런 시절에 지금 써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 쓸 수 있는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안 쓰던 곳들까지 다들 지금 마스크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혼란이 계속되자 강릉시가 직접 나섰는데요. 마스크 6만 개를 확보해 판매에 나선 겁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마스크가 모자랐는데 강릉시만 특수하게 어떻게 좀 이렇게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긴급으로 투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체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던 시민들은 주민센터 앞에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판매 시각보다 훨씬 일찍 나와 기다리는 모습에서 마스크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정이 없었던 판매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쓴 메모지 한 장으로 번호표를 대신합니다. 하신다고요? 혼자? 학생 혼자가? 어떻게 그럼 뭐 신분증이나 오늘 몇 분 정도 이렇게 마스크 판매 예정이시죠? 저희가 네. 지금 4,300개가 있기 때문에 네. 소진시까지예요. 소진시까지. 네, 오늘 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으면 내일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번호표 배부가 끝나고 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작은 번호표 한 장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 8시요. 8시요? 네. 2시간 전에 나오셨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사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가게 문 닫았거든요. 가게가 관광지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닫았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드디어 마스크 판매가 시작됩니다. 주소지와 세대원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밟은 뒤에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손에 쥔 방역 마스크.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비칩니다. 그 마스크 동사무소에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인터넷이나 뭐 하여튼 다른 마트에서 구하시기 어려우셨나요? 인터넷 들어갔었는데 아예 서버 막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못 구했어요. 마스크는 어떤 용도로 오늘 구입을 하신 거예요? 누구 쓰실? 저희 집에 어르신도 계셔가지고 예.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니까 좀 연세 있고 하셔가지고 안 좋으시거든요. 또 제가 매일 직장 출근을 하니까 예, 좀 구입하기라도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에서 판매를 하든지 간에 너무 가격이 막 커지고 이러니까. 김형언니. 아니고 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줄을 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모두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마스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교체해서 쓰고 있어요? 마스크가 없어서 네. 제가 똑같은 거 며칠째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 며칠째 쓰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하루에 다 합쳐서? 주로 언제 써요? 학원 갈 때. 학원 갈 때만 써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을 텐데 학생들은 좀 어때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어요. 집에만 계속 있어요. 대기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번호표를 못 받았지만 마스크가 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되게 길게 줄이 서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계속 기다리세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약국이고 뭐 어디 가도 다 없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그 앞에서 마스크가 다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도 기다려봐야죠. 뭐 이 다른 데 다녀도 없으니까. 빨리 뭐 정부에서도 어렵지만은 이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만은. 주민센터 직원들은 번호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귀가를 권유합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받으시면 이제 물량이 없으세요. 기다리셔도 못 받으셔서. 이제는 못 간다고. 우리 찔찔내는 하늘을 하는데 누구는 똑같이 다리 아파서 서 있고 직장도 못 가고 하루 빠지고 이렇게 와서 뭐 마스크 살라고 그러는데 못 간다고. 표를 가지고 다 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표를 들고 와서 줄을 서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줄을 쓴 상태에서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그거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다음에 언제 또 하죠? 하시잖아요. 언제 또 하죠? 이게 지금 아직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3월 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 아직 예정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통장분들 통해서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일동 주민센터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인파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하면 되잖아요. 왜 이래 사람들을 이래 모아놓고 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이거 가족 체크해가지고 돈 빠져 도배식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네. 네네.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보유한 물량이 6만 개입니다. 6만 개면 저희들이 기존에 나눠드렸던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저희들이 언론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약국을 찾아가셨던 분들이 혹시 못 구하시면 발길을 돌리실까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번호표를 가지셨다가요. 일단은 해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좀 와주시면 상황들을 보시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후 시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강릉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천지 교육생으로 알려졌으며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21살 임모 씨의 경우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즉시 폐쇄 조치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와 함께 정밀검사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마스크 대란이 빚어졌던 2월 27일 임모 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릉시의 미숙한 행정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판매처를 지정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유통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체국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이후 2월 28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에서 판매 중이고 우체국은 노인 인구가 많고 구매 여건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작 업체와 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신속하게 마스크가 보급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상 초유의 마스크 대란. 많은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세밀한 행정 조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강원도에는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전파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원활한 마스크 수급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마스크 오부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적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네. 태어나신 출생 연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공적 판매처에 방문하시면요. 1인당 2장까지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군요. 1과 6으로 끝나는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마스크 공적 판매가 시작됐지만요. 아직도 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끝자리가 7이기 때문에 내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도 아까 명수 씨가 말씀하신 마스크 구매하지 않기 운동에 좀 동참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좀 사람들끼리 힘을 합친다면 마스크, 코로나19 사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륜지원 리포터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정말 요즘 어딜 가나 코로나 얘기가 빠지지 않을 수가 예. 없잖아요. 네. 이런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주의는 하시되 정말 마음속에 행복감만은 다들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소식들 끝까지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예고 보내드립니다. 방역당국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해야 하는 코로나19 사태, 강원도민들이 알아야 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큰 힘이 되는 각재 온정 나눔 활동을 소개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지역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탓에 화훼 농가에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지자체에선 꽃 소비 촉진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 화훼 농가와 꽃집을 찾아가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주에서도 연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현재 상황부터 대처 방안까지 코로나19 원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공적 마스크 구매,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보태드리자면요. 현재 약국을 통해서는 일주일에 2매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한 매만 사셨다고 해도 그 주에는 더 이상 추가 구매가 안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구매하지 않으셨더라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2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체국과 농협 등에서는 15일까지 누구나 1인당 1매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16일 이후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가 우체국과 농협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리 구매와 관련된 보안 방법들 꼭 숙지하셔서 약국 가실 때 신분증과 관련 서류들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